그렇게 해야 저랑 1대1로 계속 대화가 되면서 여러분이 실력이 팍팍팍팍 오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형법부터 시작할 건데 잘 찍어주세요. 오늘은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형법이란 걸 공부를 하는데,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요거를 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범죄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범죄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답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상대방 법익을 침해하는 거다,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상대방의 권리를 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범죄예요. 범죄란 형벌을 부과받는 행위가 범죄인 거예요. 이게 형식적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범죄란 뭐냐라고 하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벌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형벌은, 자, 첫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사, 징, 금, 상, 정, 벌, 구, 과, 몰. 여기 뭐냐면은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돼요. 형님, 중요한 거라니까, 암기사항이라니까. 구경하지 마시라고요. 사징금, 상정, 벌구, 과, 몰. 형법에 이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형벌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법이든 이거는 다 통용돼요. 형벌은 요거 9가지, 사징금, 상정, 벌구, 과몰,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또 공부 방법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요 수험 공부를 할 때, 공무원 공부를 할 때 저한테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질문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속으로만 하죠. 속으로만. 외울 수나 있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물론 진짜 그렇게 딸딸 외워야 되는 과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없어진 한국사 같은 거는 정말 뭐 연도랑 이제 누가 무슨 책을 썼는지 그런 거 다 외워야겠죠. 막 그래서 막 두 문자 만들어서 막 외우고 하는데, 법학은 좀 달라요. 법학은, 자, 공부를 할 때 암기와 숙지, 요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암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달달달 외운다라고 할 때 그게 암기예요. 그래서 툭 치면 중얼중얼 나올 수 있을 거. 바로 사징금, 상정, 벌구, 과몰, 저게 암기 대상이에요. 형벌이 뭐니? 그럼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네 이름 뭐니?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수험에서 5% 미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 짚어드려요. 제가 다 두 문자 만들어가지고 딱 정리해드리니까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딴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외워야 돼요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외우는 거는 두 문자로 다 만들었으니까 저거 외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숙지를 하는 건데, 요 숙지가 뭐냐면은 한번 보고 나중에 어렴풋이 기억이 날 정도, 이 정도면 돼요. 어렴풋이 기억날 정도. 대부분의 내용은 숙지면 해결이 되는데, 이 수많은 판례 같은 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숙지 대상이에요. 아, 이런 판례가 유지였던 것 같은데, 무지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되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 돼요. 이 객관식은 이 문풀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문풀을 잘 하려면 읽고 이해까지 기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문제 풀고, 맞춘 건 맞추고 틀린 건 다시 보고, 그리고 또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이러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이게 95%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암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공부하면서 암기를 어떻게 피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저랑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하기 싫어하시니까 제가 암기할 것만 딱 엄선해놨으니까 그것만 외우세요. 나중에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제가 또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이거 외우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쓱 뒤돌아서 가요. 뭔지 아시겠죠? 요것만 딱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요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일로 오면요. 이제 요 형법 관련해서 요런 게 있어요. 먼저 해결할 거. 형식적 의미, 그리고 실질적 의미. 우리가 공부할 거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인데,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 이건 뭐냐면은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전, 그거 말하는 거예요. 형법전.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바로 이거예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이 도로의 안전한 이용과 요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규정해놓은 행정법의 영역이에요. 형법이 아니라. 그런데 도로교통법 저 뒤에 가면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징역이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벌금이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징역이랑 벌금은 여기 있죠.
징역, 벌금, 징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범죄라고요. 그거는 그 조항만큼, 도로교통법 수많은 조항 중에서 형벌을 규정해놓은 그 조항만큼은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요 형법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총체적으로 넓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특별법이 나오는 것도 다 형법의 범위예요.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것도 그것도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또 기본적인 게 여기다가 하나 또 적어 놓으세요. 요건과 효과.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요건과 효과. 이게 그 법학의 핵심 메커니즘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법은 요건과 효과, 요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형법 250조에 보시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요건과 효과 나누실 수 있겠어요? 요건과 효과. 어렵지 않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게 요건이잖아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이런 법률 효과를 부여하겠다고 형법 250조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충족 안 하면 요게 해당하지 않는다. 요 얘기예요. 요게 범죄고 요게 형벌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범죄를 이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범죄의 성립 요건. 제가 공간상 요거는 지울게요. 이제 사진금 상정 벌금감을.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자, 글씨를 조금 크게 써드리고 싶은데 뒤에 분들 계시니까 근데 쓸 게 좀 많아가지고 카메라 좀 잘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충족되면 범죄가 성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 성립했다. 범죄 성립 요건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범죄의 가벌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죄수를 검토하고 그리고 형벌을 결정 함으로써 형법의 적용의 흐름이 끝나는 거예요. 저렇게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그래서 봅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보세요. 자,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요거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의를 봐도 사실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요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요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구성요건은 뭐냐면은 요게 자, 법률상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편해요. 법률상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 그러면 바로 위에 형법 250조 살인죄 생각해 봅시다. 저거는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금지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너요. 그렇죠. 금지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금지. 왜냐하면 살해 한 자는 처벌한다니까. 요거 요렇게 합치면은 하지 마. 이거 나오잖아요. 하면 처벌할 거야. 하면 너 사형에 처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여기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형법 319조 2항에는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써드릴게요.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역시 여기도 앞에가 요건이고 뒤에가 효과죠. 근데 이거는 아니한 자는 처벌한다니까 해라는 요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 규정이에요. 요구 규정. 어쨌든 요거는 다 구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하지마 해. 요걸 부작위 의무라고 부르고 요걸 자기 의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것도 있어요. 얘가 나쁜 행위라도 구성 요건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다. 처음에 요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이제 나쁘면 다 범죄 같고 그런데 요걸 잘 잡아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겪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이제 좀 됐네요.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이제 가가지고 처음에 딱 갔는데 이제 그 강원랜드 딱 입장권 내고 들어가거든요. 입장권 내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빅휠이라고
이렇게 돌리면은 따다다다다다 하다닥 멈추는 거 아시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져서 있고 여기 이제 돈 거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재미 삼아서 돈을 걸었죠. 이게 뭐지? 그럼 사람이 이제 돈을 걸었죠. 근데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탁 걸렸는데 제가 건데 걸린 거예요. 몇 배? 20배. 제가 얼마 걸었을까요? 1,000원. 미치겠더라고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이게 저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변했어. 눈이 오씨 이 돈이 다 내 돈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10,000원이면 2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차 한 대면 20대고 아파트 한 채면 20채 받을 텐데 뭐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출해서 돈 신나게 하다가 그냥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저는 다행히 도박을 잘 못해서 다행인데 제가 딴 거는 뭐 한 번씩 경험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도박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다 갔다 오면은 99%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와요. 근데 1%가 도박쟁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조심하세요. 내가 도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어쨌든 강원랜드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차 딱 세워놓고 이제 자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잠깐 차를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차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차 타고 갔다 오시는데 야 뭐 이게 차를 험하게 타고 다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가봤죠. 그러니까 조수석 문짝이 쫙 우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씨 이거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강원랜드에서 박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야 자기가 조수석에 그렇게 타고 내리고 했는데 거기서 박았으면 자기가 알지 않았을까 이제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에서 박은 거잖아. 그러면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죠. 그래서 바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CCTV 돌려봤죠. 그래서 이제 뭐 주민인 거 확인하고 이제 CCTV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났어. 제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차가 이제 딱 시동을 거니까 라이트가 켜지더라고. 근데 보통 시동 탄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시동 딱 켜지더니 갑자기 쿵. 그리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이 새끼 죽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차를 쓱 빼더니 쓱 그냥 도망치더라고. 보통 뭐 연락처라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망치고 쭉 해서 가서 뭐 그 자동차 딱 보니까 그랜저 딱 까만색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그래갖고 이 자동차가 지하 3층에서 2층 돌아가고 나가가지고 이제 정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CCTV 엄청 많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너 씨 걸렸다 그래갖고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색깔 번호판 하얀색 번호판까지는 나오는데 요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식별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캡처해가지고 이제 확대를 딱 했죠. 확대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딱 되고 뭐 CSI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트가 이만해져. 너무 알아봐. 너무 알아봐. 그래갖고 와씨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딴 걸 다 CCTV를 봤는데 이게 조금 된 얘기인데 CCTV는 그때 CCTV 화질이 안 좋아갖고 번호판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씨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 번호판 그나마 잘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이랑 영상을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한 5개, 10개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CD에 담은 다음에 이제 그걸 들고 저희 집 옆에 있는 경찰서 갔어요. 경찰서 민원실 통해 가지고 거기 교통계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앉아 계신 분한테 제가 차초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혹시나 이거 좀 이렇게 여기 제 그때 생각에는 이런 거 뭔가 식별 잘하는 베테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라고 바카스도 사들고 갔는데 이제 제 CD를 이렇게 딱 제가 옆에 툭 던지더라고요. 옆에 툭 던지네 앉아보래요. 선생님 앉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앉았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전에 여기 압구정 앞에서 자동차가 아우디 RA 차량이 경찰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 치고 그리고 튀어가지고 좌회전해서 강남대로도 튀었는데 아직도 걔도 못 잡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꺼지란 얘기죠. 꺼지란 얘기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강남대로 CCTV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잡기가 어렵으니까 이건 못 잡는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만약에 이게 범죄면은 경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범죄면은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되게 나쁜 행위죠. 남의 자동차 받고 도망쳤으면 범죄일 것 같은데 범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일단 남의 차 박았으니까 손괴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손괴는 대한민국 형법상 고의범은 처벌하는데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고의란 건 뭐냐면 알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걸 알고 확실히 혹은 어렴풋이 나면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요 놈 이제 운전자 나쁜 놈 이놈의 새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의가 있으려면 박을 때 이 옆차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박아야 돼요. 근데 합리적인 추정상 어땠을까요? 실수로 했겠죠. 박을 생각은 없고 이렇게 나가려다가 지가 이제 핸들은 이렇게 꺾어놓고 후진기어하고 발로 밟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뻔하잖아. 그러니까 과실범이란 말이야. 처벌 규정이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더워. 이건 있고 이건 없다고. 근데 여기에 해당하니까 일단 손괴죄는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남의 차를 때려박고 도망쳤다라고 하면은 뭐 뺑소니,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일단 도로교통법 생각해 봅시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야 뭐 특가법도 적용되고 하니까. 근데 도로교통법도 적용이 안 돼요. 왜일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해도 돼요. 요번에 판례도 나왔어요. 여기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아니라고. 도로는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 공물이잖아요. 공물. 그래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통제돼 있잖아요. 주민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엄청 나쁜데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관도 수사 시작을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럴 줄 알았거든요. 범죄가 아닌 건 알았는데 안 도와줄 줄은 몰랐지 이렇게.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막 해가 막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막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CCTV를 좀 더 봤습니다. 좀 더 봤는데 이제 제가 CCTV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그러면은 요 차단기에 여기 CCTV가 한 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차단기가 아파트 이제 여기 번호판 찍어. 요즘은 레이저로 다 인식하는데 예전에 그냥 그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발견해서 야 이제 됐다 이제 여기 확실한 번호판 딱 확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요거를 딱 돌려봤는데 이 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였단 말이에요. 11시. 근데 밤 11시에는 차단기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있어요. 왜? 경비 아저씨가 자야 되니까. 잘라고. 이거 내려놓으면 빵빵 되니까 그냥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훅 통과해버린 거야. 그래서 번호판을 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씨 망했다 했는데 이제 그 화면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이제 앞모습은 찍혔어요. 앞모습 찍혔는데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이게 딱 들어가는 딱 그것만 찍혔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와이셔츠로 사람 어떻게 구분해? 얼굴은 또 안 보여. 앞유리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거 확인해봤고 집 안에 들어오는 거 확인해봤는데 다 번호판 식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혼자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우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내려서 집에 가야죠. 그래서 분명히 내리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놈의 차가 이제 여기 저보다 먼저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고는 이 시점에 있었고 이 차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를 찍는 CCTV를 사방에 있는 CCTV를 제가 다 틀었어요. 그래서 이쯤 됐을 때 제가 이제 CCTV 조작의 대가가 돼가지고 이제 구분할로 해가지고 중앙부터 해가지고 측면 CCTV까지 싹 다 돌려놓고 이제 동시 딱 타이밍 맞춰놓고 플레이를 딱 눌렀죠. 근데 미동이 없는 거예요. 밤 11시에 차 잘 안 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CCTV가 풀타임으로 녹화하는 게 아니더라고.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해요. 근데 그 센서가 더러워가지고 사람 움직이는 거 인식을 잘 못해요. 자동차 움직이면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찍혔나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화면 녹화가 안 돼요. 움직이면 인식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렸어. 분명히 내린 것 같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쪽 구석에 대가리 하나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 근데 이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와이셔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이셔츠 색깔이 아까 제가 정문 CCTV에서 확보한 그놈의 새끼의 와이셔츠랑 색깔이 똑같아. 비둘기색. 와씨 걸렸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응?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죠. 어디로 가겠어요? 아파트에서는 엘베로 가겠지. 그러니까 엘베 딱 그래서 113동이랑 114동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요거 다 지우고 어떻게 하면 돼요? 113동 114동 엘리베이터 CCTV 딱 펼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재생을 딱 눌렀습니다. 1부 여기까지. 2부는 이어서 해드릴게요. 나중에 진도 나가야 되니까. 뭐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구만. 아닌가요? 좀만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 진도 나가야 돼. 진도 나가야 돼. 나중에 혹시 제가 이거 까먹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수습해야 된다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 나쁜 행위라도 구성 요건 없으면 범죄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법성 봅시다. 위법성. 구해 행위라도. 구해는 뭐냐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는 행위. 구해 행위라도가 아니라 행위가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 반하는 성질. 이게 형법상의 위법성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위법성이라는 단어는 그냥 법 위반했다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형법에서 다른 의미를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외워야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건 숙지해야지. 자꾸 보고 숙지해야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좀 적어드릴게요. 자 이 밑에다가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원칙적으로 비가 와서 그런지 습한가 보다. 나 제 사랑하는 선풍기를 들고 와야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적으셨으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도 반하는 성질이 위법성인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게 구성 요건이죠. 뭐 예를 들어서 김 씨의 행위가 이 구성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이 김 씨의 행위는 법질서에 반해요, 안 반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해요, 안 반해요? 형님, 반해요, 안 반해요? 반하죠. 그렇죠. 사람 죽였는데 법질서 전체 입장에 반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도 있어요. 근데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뭘 핵심으로 보냐면 위법성 조각 사유. 이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없게 하는 사유에 해당할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데 혹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가 있어요. 정당방위. 봅시다. 요거 살짝 지우고요. 요런 흐름, 요런 구도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랑 을. 요 법학에서는 사람 지칭할 때 갑을병정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갑이 을을 칼로 찔러서 을이 죽었어요. 그러면 갑은 나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봤더니 을이 먼저 강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을의 무기를 뺏어서 을을 찔러서 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거를 딱 보고 야 어쩔 수 없었네 봐줘야겠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법학은 따박따박 나눠서 보는 거예요. 형법은 나눠서 쪼개서 봐야 돼요. 처음에 뭘 보냐면은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에 정해진 행위만 갖다 쓰는 거예요. 사람, 살해, 한자니까 요것만 구성요건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먼저 강도를 당했다는 이 재반 사정은 위법성 단계에서 보는 겁니다. 요렇게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정당방위가 뭐냐면은 요거는 안 적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형법 221조에 정당방위에 이제 정해져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을은 자기의 법적인 이익인 생명권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위하기 위해서 칼로 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이유 있다. 만약에 뭐 뺨 한 대 때렸는데 칼로 찔렀다. 이거면 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런데 막 칼로 강도 공격해서 칼로 찔렀다. 그러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죠. 그러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실제 사건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건. 실제 판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큰 오빠가 있어요. 큰 오빠가 망난이에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행패를 부려. 빨리 술 사 먹게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엄마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둘째 오빠가 형을 말렸어요. 형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망난이가 싸움도 잘해. 그래서 둘째 오빠 올라타가지고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여동생이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을 것 같아서 큰 오빠를 밀친 다음에 큰 오빠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막 눌렀어요. 근데 큰 오빠가 사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유 봐줘야겠네라고 하지만 형법은 나눠서 본다고요. 나눠서. 일단 사람이 사람을 올라타가지고 목을 오랫동안 눌렀다. 그럼 그게 살해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었으면 살인 기수예요.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하는 거예요.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셋째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위법성 단계로 와서 혹시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지, 혹시나 봐줄 만한 사유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정당방위죠. 자,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타인, 오빠와 엄마의 생명권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큰 오빠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행위를 했고 상당한 밸런스도 갖췄죠.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 셋째 행위는 결국은 무죄예요. 근데 셋째 행위는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럼 O예요, X예요? O 그렇게 찍어야 돼요. 셋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이렇게 좀 깊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위법성 조각사유가 뭐 정당방위도 있고 긴급피난 이런 것도 있어요. 긴급피난. 정당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몇 가지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시스템을 제가 아까 강원레드 말씀드렸죠.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도박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도박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강원랜드 가면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무죄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도박죄 구성 요건이 마련돼 있지만 저기 폐광지역 특별법하고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우리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예외적으로 딱 하나 규정돼 있어요. 그게 강원랜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법질서 전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형법만 보면 저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근데 형법 이외에 다른 관광진흥법이나 법질서 전체를 보니까 허용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저쪽 구석에. 그럼 그거 두 개 조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대충 아시겠죠? 요런 거를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